설 특집 소통하라 김숙기 원장님과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원장님. 자, 우리 애청자분들이 아까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정확하게 그런 문제점들을 다 짚어주셨어요. 며느리 입장과 또 시어머니 입장에서 그걸 다 짚어주셨어요. 그것도 시대별로 조선시대 또 구한말 또 현대 작금의 시대까지 쭉 다 짚어주셔갖고 사람들이 지금 다 시원해합니다. 일단 문제점들은 다 도출시켜놨는데 사실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그 아들 난 죄로 어떨 때는 그게 며느리가 되고 어떨 때는 네. 그렇잖아요. 그 시어머니가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건데 야 이거 딸 난 사람들 집에는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한번 예를 들어 딸 난 사람들은 아들 난 사람들에서 일어나는 분란보다 훨씬 좀 덜해. 신기한 건 좀 덜하지 않아요? 사위들이 뭐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고 이런 거 좀 덜하지 않나? 아, 최근에는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죠. 아, 요것도 많아졌어요? 그럼요. 장서 갈등이라고 해가지고 장모님하고 사위하고의 갈등이 장모님하고 사위하고의 갈등? 네. 자, 김숙기 원장님이 혹시 따님이 계세요? 그럼요. 전 아들도 있고 딸도 있습니다. 아, 그래. 근데 내가 사위라 생각하고 네. 나 뭐가 불만이에요? 장모님. 안녕하세요, 장모님. 갑자기 상황극을 한번 해보자고. 네. 따님이 몇 살이신데요? 아, 딸이 26이에요. 아, 너무 그러면 안 되고 이러면 그러면은 네. 장모님하고 잘못하면 친구가 되는데 네. 그래도 아니 사실 서태지 아이들의 이준호 씨가 지금 그쵸 이준호 씨도 나이가 많아갖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딸 가진 엄마 입장에서는 사위가 이제 어떤 존재냐면 내 딸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해 주길 바라죠. 그럼요. 대부분이. 바깥에서는 일 열심히 해가지고 돈도 좀 잘 벌고 집안에서는 육아도 참여하고 집안일도 좀 도와주는 잘하고 그런 사위였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어요. 장모님 장인한테 좀 이렇게 살갑게 또 하고 구질구질하게 대하지 말고 좀 번듯하게 저 집에는 사위가 와서 뭘 여행을 보내줬다는데 유럽 여행을 그지? 또 선물도 갖고 네. 왔다는데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딱 해서 꺼내갖고서 턱 장모님 지갑채로 툭 던지는 거 이렇게. 네. 아니 던지면 안 되지. 이렇게 탁 놓고 가고 이런 사위가 멋있고 일도 잘하고 딸한테도 잘하는 그런 사위여야 되는데 장모님 힘들어 죽겠는데 장모님 어떻게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또 거기서 또 막 짜증이 또 밀려온단 말이야.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어떤 부분 때문에 장서 갈등이 이제 더 많아지냐면 결혼을 한 30대, 40대 네. 분들이 이제 맞벌이 여성들이 맞벌이하죠.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이 육아에 대해서 친정 어머님이 많이 이제 그 부분을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딸네 가족의 참견 아닌 참견 개입을 자꾸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와 있다 보니까 애를 가지고 그럼요. 와 있다니까 왜 집안에 꼬라진 이렇고 네. 왜 너는 술 냉장고가 먹고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냐 사위가 이제 박서방 왜 이렇게 늦어?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눈에 보이면 한마디씩 이렇게 좀 한다든지 그랬을 때 좀 갈등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많은 사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대체 내가 이 여자랑 결혼했는데 두 여자를 하고 함께 사는 기분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연상녀랑 사는 거 할 같이 수 또 때로는. 있어요. 네. 그런 여러 가지 또 갈등이 다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 가족들은 누구라도 다 크고 작은 어떤 갈등 상황들은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잘 소통하면서 해결책을 좀 잘 찾아가느냐 이제 이 문제예요. 며느리를 내 딸처럼 사위를 내 아들처럼 생각하는 거는 그러다가 또 쌈나나? 그거는 이제 거의 많은 사람들이 나는 너를 딸처럼 생각한다, 아들처럼 생각한다 이렇게 부모님들은 다 얘기하시죠. 근데 받아들인 사람이. 그런데 받아들인 입장에서 난 딸이야, 난 아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큰 코 다치죠. 또 이게 무섭게 또 왜 그래요? 아유, 김숙희 원장님 아니죠. 뭘 또 큰 콜 아니요, 다쳐요? 며느리는 며느리고 네. 사위는 사위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적당한 거리는 좀 핀 것 같아요. 서로 안전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여기 예를 들어서 생각합니다. 김숙희 원장님이 장모님이야. 네. 좀 따님이 하나에 26 또 나이 많은 사람 없어요? 있어요. 아들. 아들은 아니잖아. 네네. 아들은 30살 넘었고. 예, 30살 넘었어요. 그럼 딸이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따님을 하면 안 되구나. 하여튼 저기 어머니 뭐 이러다가 아들처럼 생각해 주세요. 이러다가 너무 격이 없어지다 보면은 말이 함부로 나올 수 있죠. 그렇죠. 장모님이 함부로 나올 수 있죠. 박스방 박서방도 아니고 이제 이름을 부른다든지. 이름을 불러 사위를요? 근데 야 철아, 야 철이야. 그럴 수. 너 이렇게 늦을래? 이렇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이제 연애 때 대학 때부터 만약에 같이 뭐 연애하면서 집에 와가지고 밥도 좀 챙겨주고 뭐 하고 이러면 이제 이름 불렀단 말이에요. 철이 왔구나. 예, 이렇게. 그렇죠. 그게 익숙해져가지고 이름도 부르고 뭐 아주 그냥 아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학부모였으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러면서 또 지시하고 명령하고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조심해야겠다. 예, 그래서 힘들다라고 하는 사위들도 많이 우리 있습니다. 누나도 친누나도 조심해야겠다. 저기 김서방 오셨어?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경훈이 왔구나. 경훈아. 뭐 이런 거. 야, 경훈이 보고 좀 경훈이 시켜. 경훈이 그건 네가 좀 해라 좀, 이런 거.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게 아무렇지 않았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좀 서운하다고, 호칭에 대해서 좀 서운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사위분들도 많이 계시죠? 여기까지 하고, 장례 과열돼 있으니까, 우리 저기 조항구 PD가 눈치를 자꾸 주는 게 자기 얘기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갈까? 어제 맥이 끊어질 것 같아요? 좀 더 얘기하다 갈까요? 네. 우선은 아까 우선 그 며느리 있잖아요. 네. 며느리 얘기, 시어머니 얘기, 아까 얄미운. 그렇죠, 며느리, 그거. 예. 얄미운 시어머니를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며느리에게 좀 피해야 할 말들 몇 가지가 좀 있는데, 시어머님, 이 방송을 듣는 시어머님께서는 조금 요 부분을 좀 귀를 좀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네. 며느리한테 피해야 할 말, 첫 번째가 벌써 가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네. 아니 간다고 하니까 벌써 가냐? 네. 간다고 하니까 벌써 가게. 네. 간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네. 뭐 그 옆에서 얘기가 핸드백 싸고 옷 이렇게 다시 걸어놓고 아니 그 얘기가 좀 예민하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했으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내 아들 밥은 잘 챙겨주냐? 이 이야기. 그 다음에 너 좋은 소식은 없니? 이렇게 이제 재촉하듯이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좀 피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대신 좋은 소식은 없니 이랬는데 며느리가 별을 봐야 별 따져. 이렇게 하면은 화딱지가 또 확 나지 시어머니가요. 그렇죠. 네. 그리고 며느리에게 해야 할 말이 있어요. 네. 꼭 해야 됩니다. 네, 꼭 해야 돼요. 뭐냐면 준비하느라고 네가 수고 많았다. 자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너도 어서 친정 가봐야지 이 얘기를 좀 한다든지 그 다음에 선물을 줬을 때 고맙다. 참 마음에 드네. 마음에 내가 든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는 그거 뭐 네. 시켜도 해달라고 해도 안 되는 게 가봐야 되지 않겠니? 뭐 이렇게 하면 그것도 어떻게 좀 잘못 들리면은 좀 그렇고 무슨 말만 하면 시어머니들 말만 하면은 그게 지금 다 기분 나쁘게 들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조금 긍정적으로 요즘 그래서 이 시어머님들은 이런 교육도 많이 받으셨고 또 여러 가지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들을 또 많이 모으시기 때문에 시어머니 카페 같은 거 있어요. 그런데 보면 며느리한테 우리 이번에는 요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시어머님들이 시어머니 깡패? 아니요 카페. 카페. 네네네. 카페. 그래서 이제 그런 글들도 보면 굉장히 지혜롭게 사이좋게 잘 지내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십니다. 하여튼 어머니들 말씀이 그게 이제 예전 분들도 근데 이제 네가 준비할 고생이 많았다. 그러면 저 준비한 거 없는데요? 이렇게 또 아닙니다. 그렇게. 오는 말이 고우면 가는 말 고울 수밖에 없어요. 비꼬면 안 돼. 네, 진정으로 이렇게 좀 해야 돼. 고맙게 생각해주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며느리들이 예. 또 좀 신경 써야 되는 게 시어머니에게 피해야 할 말. 어머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얘기는 시어머니한테 도전적으로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예 그리고 힘들어 죽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말도 마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네. 그냥 저기 누가 아빠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말도 마세요, 어머니. 네. 진짜 신경질 나. 그 다음에 어머니 아들 때문에 정말 제가 못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맨날 늦고요. 맨날 그 조항구 PD랑 술 처먹고 늦게 들어오고요. 아주 미칠 것 같아요. 네, 이 이야기는 조금 피해야 되고 시어머니께서 이제 상처를 받기 때문에 네. 그러면 시어머니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예. 이거는 어머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얘기를
어머니 꼭좀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뭘 받은 게 있어야 감사하고 고맙지 뭘 한 게. 그러니까 이제 뭐 어머니 이렇게 해주셔서 아들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럴까? 아니요, 그거는 너무나 이제 너무 평상 너무 비꼬는 예. 건가? 예. 그러니까 좀 감사한 마음으로 어머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뭘 뭐 하나 이렇게 주더라도. 얘기해 주시고 네네. 부족한데 잘 봐주셔서 어머니 어머니 제가 부족한데 이렇게 예쁘게 봐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좀 예쁘게 좀 그럼 이야기하는 그때 거. 어머니가 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알긴 아는구나. 이제 이러면 또 다 도루묵 되는 거죠. 그렇지만 진정 어린 며느리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시어머님이 하여튼. 굉장히 좋아하시죠. 네네. 또? 그리고 어머님 같은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네. 먼저 이렇게 좀. 하긴 지금 우리 김숙기 원장님이 좋은 말 많이 했어요. 어머니 같으신 분은 정말 없을 거예요. 이런 느낌보다는 네. 어머니 같은 분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그렇죠. 고마워요. 이런 느낌? 예를 들면 어머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음식 정말 저는 복이 많은 것 같아요. 어머님 김치를 이렇게 제가 먹을 수 있다라는 건 정말 제가 많이 복 받았나 봐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지. 네. 아, 진짜 우리 김숙기 원장님이 이런 거 참 잘하신다. 이런 상황이나 이런 걸 정확히 아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해주면 어머님께서는 아 우리 며느리가 나를 좀 많이 인정해 주는구나. 그래서 김치를 담그더라도 기분 좋게 담가서 하나라도 더 주고 싶고 이럴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인정해주고 감사한 마음을 좀 꼭 좀 담아서 이야기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그 유명하신 김숙기 원장님이 나오셨습니다. 그 자제분들이 결혼 아직 안 하셨죠? 네, 다 미혼이에요. 야, 그럼 숙제가 많아지겠는데, 아들하고 딸한테도 항상 그 범주 안에 있는 보통 평범한 그 여자아이랑 남자아이랑 결혼했으면 좋겠어. 더 막 그냥 엄청난, 며느리랑 엄청난, 그 사위랑 보면은 김숙기 원장님이 불편해질 수도 있겠는데? 근데 그 부분은 조금 지혜롭게. 지혜롭게. 예, 서로 대화하면서. 그 지혜가 뭔? 예, 대화, 소통. 오늘 소통이잖아요. 소통. 네. 아, 근데 네. 소통하면서. 말씀처럼 잘 안 될까봐 지금. 소통하면서 만약에 어떤 게 불편하거나 조금 너무 과하거나 아까 그 정상 범주에서 좀 벗어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가 다른 애가 들어오면 어떡하지? 그것도 저는 소통하면서 해결할 수 맞춰가야 있다고 된다. 봅니다. 종교는 또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죠. 존중해주면서 예. 그러면서 천주교 집안인데 또 뭐 개신교 집안인데 불자 이렇게 되면은 막 헷갈린단 말이죠. 그래서 뭐 마하바냐 이제 그 반야심경 또 들어가고 또 이제 기쁘다고 주셨네 마하바냐 이러면은 이제 아들 며느리가 쌈이 나. 근데 이제 그런 가족들도 많이 있는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가족 분란이 있고 갈등이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상호 존중해주고 상호 존중. 예, 많이 배려해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진심이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잘 슬기롭게 이렇게 극복하고 화합할 수 있습니다. 네. 야, 며느리를 손님으로 대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나? 며느리,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러신 거죠? 네. 남편 같은 경우는 사위는 100년 손님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도 손님으로 좀 대해달라 이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존중해달라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과거에 이렇게 존중받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명절에 여성들이요, 명절을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 그랬어요? 멍절이라 그랬어요. 멍드는다고.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제 멍들은 사람이구나. 멍들은 사람. 예, 그리고 노동절이라 그랬습니다. 뭐요? 노동절. 노동절. 노동하는 날. 어머, 웬일이야. 그래서 여성들은 명절을 즐길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 그래서 한때 왜 가짜 깁스 사건 막 이런 것도 있었어요. 맞아. 깁스, 예. 팔을 갖다 감고 그렇죠. 깁스를 해서 전 안 붙이고 그렇죠. 여기다 자기가 불편해도 이러고 댕겼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도 있고 이랬었죠. 예. 왜냐하면 너무나 이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예. 이 가사 노동이라든지 손 화상 입었다 그래서 여기 손에다 장갑 끼고서 칭칭 붕대 갖고 와서 네. 물 묻히면 안 되고. 그랬죠. 그리고 명절용
창백한 화장법이 있었어요. 아, 여기다 까맣게 칠해갖고서 아주 창백한 화장을 하는 거예요. 막 귀신처럼 해갖고서 이렇게 오는 거 있잖아. 아프게 이렇게. 예. 얼마나 여성들이 스트레스가 많았으면 그랬겠습니까? 대상포진 걸려갖고 없는다고 안 가고 막 그랬던 경우. 그 정도로 그러니까 명절을 함께 즐겨야 되는데 아, 명절만 오면 가슴이 두근거린다. 명절만 되면 진짜 머리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막 이제 이렇게 하소연하는 여성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러한 시대상을 반영하는 씁쓸한 이런 부분이라고 이거는 또 지금 볼 수 있는 공감대 거죠. 형성이 굉장할 거예요.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남자고 여자고 지금 이거에 벗어나는 사람은 거의 없을걸요? 그 정도로 이제 많이 뭐 서로 그냥 명절 때 서로 힘들- 가려고 행복하고 막 즐거워서 못 살고 난 시어머니 없으면 나 죽을 것 같아. 막 이런 며느리 야, 장모님 장인어른 안 보면 나는 막 자기 집에서 엄마 나는 지금 처갓집 먼저 갈 거야. 난 거기가 더 좋아. 막 이런 어떤 상황은 거의 없지.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사위들은 네. 만약에 처갓집에 가면 자네 저기에서 좀 쉬게 이래가지고 예를 들면 일 열심히 그 동안에 뭐 이제 많이 뭐 그 회사 일 때문에 혜택을 좀 받지.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작은 방에 가서 좀 쉬게 한다든지 아니면 소파에 좀 누워가지고 좀 이렇게 있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조금 있지만 며느리들은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죠 사실은. 지금 어디든 들어가서 좀 쉬어라, 자고 있어라. 그러면 이제 혼자 며느리가 하나이면 모르는데 며느리가 하나나 둘이나 세 명 있는데 나머지는 일하는데 어느 며느리만 들어가서 자고 있다. 아니면 며느리가 세 명인데 셋 다 자. 아유, 그런 건 그럴 또 안 되죠. 남- 그리고 시어머님들도 요즘 힘듭니다. 너무나 힘들어요. 시어머님이 다 준비하고 며느리 또 눈치 본다고 다 얘기하시는. 해놓고 기다리지. 예, 그래서 그런 시어머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지금 이 방송은 카톨릭 평화방송 CPBC 박철의 빵빵한 라디오 설 특집 소통하라 특집 방송 김숙기 나오미 가족문화연구원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와, 근데 이런 걸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런 연구원을? 아, 갑자기 궁금하네요. 나오미 가족문화연구원이요? 예. 네. 이게 뭐 언제 조선시대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20년 됐어요. 20년? 예, 20년 됐는데, 근데 이걸 젊은 나이에 이걸 만든 거 아니에요? 아, 네. 제가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논문을 이제 이쪽 논문을 쓰면서 계속 프로그램을 이제 저는 진행을 하는 사람에서 방송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부부 프로그램. 그럼 김숙기 가족문화연구원이라고 하죠. 나오미가 누구예요? 아, 나오미는 나와 우리의 미래. 아, 예. 처음부터 그걸 얘기를 안 해갖고 계속 나오미는 누군가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네. 머릿속으로. 나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가족 문화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김숙기하고 네. 나오미는 둘이 뭐지? 친구인가? 부부인가? 그래서 했는데, 나와 우리의 미래. 미래. 그래. 하여튼 나와 우리의 미래는 가족이죠. 가족이. 네, 가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가족을 떠나서는 또 살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 간에 어떻게 하면 좀 더 그 긍정적이고 행복한 가족 문화를 만들 수 있는가. 그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이제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얘기를 쭉 하고 뭐 장인어른하고 사위는 내가 봐선 그렇게 많이 싸우는 경우는 못 봤어요. 그렇죠. 이제 네. 어떻게 보면 조금 갈등이 있거나 힘들 때 바깥으로 불러내서 술 한잔 하면서 툭툭 이렇게 등 쳐주면서 그래 자네 힘들지 뭐 그렇지. 이러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좀 해주는 그런 게 좀 그러한 있어. 부분들이 좀 있죠. 예. 근데 동서는 뭐예요? 시누이 올케? 아니면 동서? 아니죠. 올케들끼리? 아니고요. 이제 며느리가 예를 들면 아들이 3명이다 이러면 예. 거기에 다 며느리 3명이 들어오잖아요. 예, 요 며느리 셋이 이제 동서지간인 거예요. 아, 동서지. 예. 네, 동서. 그리고 형님, 또 동생.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동서 갈등도 사실은 좀 만만치 않죠. 근데 여자들끼리 이게 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애매한 부분들이 게 있습니다. 순서대로 가면 상관이 없어요. 큰 아들의 부인, 둘째 부인, 셋째 부인, 넷째 부인, 다섯째 부인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연상녀랑 누가 결혼했어요? 예를 들어서 네. 3번이 제일 큰 분의 아주버님의 부인보다도 나이가 더 많아. 그런 경우가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연상녀. 굉장히 많아요. 재혼녀랑 또 결혼했어. 많아요. 그래서 나이가 많아. 15년 연상하고 결혼해서 네.
이거 뭐 엄마가 들어왔어요. 갑자기 느닷없이. 그래도 자기 대학교, 고등학교 후배야. 첫째가, 둘째가. 그 지역에서 결혼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어른들 눈에는 이 위계 질서 이제 중요시 여기잖아요. 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형님이. 예를 들면 네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형님이라고 깍듯하게 해라든지 이런 호칭에 대해서 또 많이 부모님들이 이렇게 지적들을 또 많이 하시죠. 그래요. 이런 예. 경우 뭐 사례가 있나 모르겠네. 어떻게 되나. 참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지금 보니까 이제 사례가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조금 나오는데 예. 나는 전업주부라 집안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항상 일찍 가서 먼저 일을 돕는다. 하지만 둘째 동생은 직장을 다녀서 이제 항상 늦게 나타나서 돈 봉투 하나 던지고 가진 애교 다 떤다. 그런데 나에게는 늦는다거나 참석하지 못하고 뭐 한다 이런 언지를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항상 어머니를 통해서 둘째나 셋째는 못 온다 하더라. 나 이럴 때 정말 큰 며느리로서 화딱지 많이 난다. 이렇게 돼 있네. 예, 얄밉다고 이제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런 경우에 이제 고민 상담이 이제 사실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왜 동서가 3명이나 되고 우리 집은 4명이나 되는데 왜 나만 가서 일해야 되느냐.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미리 사전에 명절 전에 동서들끼리 서로 연락해가지고 역할을 좀 나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명절 음식을 하는데 첫째는 뭐뭐뭐뭐 준비해오고 둘째는 뭐를 또 준비해오고 이런 식으로 좀 나누면 전도 예를 들면 직장 다니기 때문에 조금 늦게 온다든지 이러면 전을 좀 준비해 온다든지 그러면 본인이 전을 시간이 없어서 다 이렇게 붙이거나 이러지 못하면 사실 이제 구입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좀 요렇게 그 준비를 좀 해갖고 온다든지 해가지고 조금 분업화를 하면 훨씬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어요. 요즘은 이런 방법으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한 해 두 해만 이렇게 지나갈 게 아니잖아요. 예. 계속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이제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을 해왔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지혜를 짜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이제 그런 방법을 찾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매번 늦게 오고 나타나지도 않는 동서를 시어머니가 예뻐한다. 예뻐하는 거, 이 편애하는 거, 이거 되게 시어머니로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네요. 그렇죠. 이제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좀 형평성 있는, 예.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 입장에서만 이렇게 막 편애하는 거는 가족 갈등의 유발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너무 드러나게 뭐 이렇게 좀 한쪽 입장을 든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처신의 문제겠죠. 네. 그래서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 처형이 뒤늦게 결혼했는데 연하랑 결혼해서 내가 형님보다 6살이나 더 많고 그렇지만 서열이라는 게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대접해 줬는데 장인 어르신이 세 사람이라고 너무 챙겨주고 저번에 다 같이 밥 먹고는 부모님 갖다 드리라고 나한테는 사과 한 상자 주셨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장인 어른이 형님 차에 배 한 상자를 또 실어주시고 뭐 이런 상황인데 이거는 이제 남편이 연한 거죠. 남편이. 근데 처갓집하고의 문제를 지금 사례로 이제 지금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처형이 연하랑 결혼했기 때문에 그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형님보다 6살이나 이제 본인이 이제 많은데 네. 조금 나이 때문에 조금 대접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서운한 감정이 드는 거예요. 사과를 주느냐 지금 배를 주느냐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학렬대로 그냥 하신 거네 장인어른은 그렇게 했다고 봐야 되나? 이런 경우도 장인어른께서 조금만 만약에 생각이 조금 깊다면 이왕이면 사과면 사과. 배면 배 이렇게 통일하는 게 좋습니다. 네. 시어머님도 마찬가지고요. 선물을 만약에 이렇게 할 때 그냥 통일로 이렇게 하면 이런 갈등이 없는데 누구는 더 좋은 거 주고 누구는 안 좋은 거 주고 또 이거 가지고 또 시샘도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나를 별로로 생각하시나 또 이런 생각도 들고 서운한 감정이 조금 들을 수 있는 거죠. 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신부님이나 수녀님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방송 듣는 분이 많아서. 그분들은 그냥 딴 나라 얘기하는 것처럼만 느끼실 겁니다. 그 신부님들하고 수녀님들은, 이런 고통을 별로 안 당하시고. 그렇지만 거의 이제 명절 전이나 후에 상담 요청을 또 많이 신부님이나 수녀님한테 잘 모르는데 많이 아예 김숙기 원장님을 찾는 게 더 빠르겠어.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전문가로서 예. 조금 공평하게 어떻게 하면 좀 화합할 수 있도록 소통하도록 이거를 좀 많이 알려드릴 수 있죠. 네, 해결 방법을 이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김숙기 나오미 가족문화연구원장님과 해결 방법인데 제가 해결 방법을 하나 내볼게요. 네. 이렇게 명절 때만 자꾸 추석, 설 이렇게 하면 만나지 말고 1년 365일을 자꾸 서로 만나고 소통하면 어때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 각 가정마다 너무나 바쁘고요. 같은 예를 들면 자녀들하고도 밥 먹는 게 어렵지. 한 달에 뭐 한 번, 두 번 모이고 각자 막 대학생 자녀가 있고 직장 다니고 만약에 이러면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어르신 생신 때. 그거는 당연하게 이제 좀 하면 되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해결책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남편들의 태도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이제 아내들의 어떤 이런 고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편 태도만 자꾸 얘기를 해요. 부인 태도도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아내들이 또 열심히 이제 해야 되겠지만 네네. 남편들의 어떤 태도 서로가 이제 그렇긴 하는데 뭐냐면 남편들도 생각의 관점을 조금 바꿔주셔야 돼요. 어떻게? 뭐냐면 아내들이 이제 너무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너 왜 이렇게 유별나게 굴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많은 남성들이. 예. 그러면서 다른 여자들 며느리라면 다 그 정도 한다. 예. 이런 이야기 들었을 때 여자 가슴에는 이제 비수가 꽂혀서 너무 상처가 이제 깊다고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주의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이죠. 당신 엄마는 말이야. 뭐 이런 얘기죠. 그 이야기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정말. 예. 진짜 하지 말아야 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당신 집안은 말이야. 이렇게 편가르는 말. 그거는 진짜 조심해야 되고요. 당신 집은 왜 그래? 당신 엄마 왜 그래?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각자 이렇게 너희 집안, 우리 집안 이렇게 이제 대립적인 관계에 갈등을 유발시키는 거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누구라도 그 정도는 다 해. 뭐 우리 집은 말이야 이러면서 우리 집만 또 감싸게 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명절 때 화나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정말 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예. 그리고 자주 만날 수 없으니까 그럼 우리 가족방 하나 만들어서 카톡으로 같이 하자. 그러면 어때요? 그거는 서로 소통하는 이 대화의 창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단체방이니까 글을 잘 써야겠지. 이상한 개인한테 할 얘기를 잘못 올린다든가, 뭐 사진을 잘못 올린다든가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네, 그런 거 이제 좀 조심해야 되겠고요. 근데 이제 저는 부정적인 요인보다도 긍정적인 요소들이 훨씬 더 많다고 봐요. 거기 한 20명 있을 텐데. 단톡방을 이제 만약에 깨톡방을 만약에 이렇게 하면 여러분한테 일일이 뭔가를 전달을 해야 될 때 거기에다가 그냥 단체 하나만 만약에 올리면 근황을 좀 올릴 수가 있어요. 신중하게 잘 올려야죠. 네. 그러니까는 그 각자의 이렇게 근황을 좀 이렇게 내가 뭐 출장을 갔다 왔다든지 이번에 아니면 언제 간다든지 아니면 아이가 이번에 고3이 돼가지고 학교에서 뭐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제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글들을 이렇게 올리면 전체적으로 그 각 가족의 근황과 그 소식들을
접하기 때문에 훨씬 더 이해하는 폭이 넓어질 수 있고요. 네. 조금 조심스럽고 배려하는 마음이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요소들이 훨씬 더 많다. 그리고 에너지 소모도 훨씬 더 적게 할 수 있다. 일일이 전화하면서 일일이 상황을 보고해야 되고 알려야 되고 이런 거에 비하면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는 뭐 저희 어르신들은 잘 못할 거 아니에요. 저기 시어머니나 시아버지 일단 70살, 75세, 80세 넘으면 눈이 안 보이니까. 잘. 아, 그런데요. 요즘 그 노인복지관에 가면 첫 번째로 배우시는 게 이제 이거예요. 이거? 예. 단톡방 들어가고. 예, 이렇게 이제 톡방하는 소통하도록 하는 거. 저희 어머님이 지금 85세시거든요. 근데 하세요? 아우, 저희 엄마는 우리 그 아이들하고 조그만 글씨가 손주들하고 보여? 그럼요. 거기에 무슨 하트 날리고 막 웬일이야. 굉장히 많이 오히려 저보다도 더 많이 하세요. 아이고 대단하시네.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님뿐만이 아니고 요즘은 70대, 80대 분이시래도 노인이라고 하면 화내세요. 아, 그래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은 황혼이야. 굉장히 요즘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젊으시고 예. 활동도 많이 하시고 뭐 이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정도는 조금만 노력을 하면 이렇게 잘 하십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참 오늘 이런저런 얘기를 좀 많이 나누고 있는데 아직도 좀 마음이 불편하네. 지금 내일 가야 되잔 말이에요. 오늘 벌써 이제 가 있는 가족들도 많겠지요. 예. 네. 그럼 하룻밤 자고 내일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고 그렇죠? 아침 그렇죠.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 내일 일찍 일어나야죠. 예. 또 뭐 차례가 있대요. 예. 뭐. 그렇죠. 음식 준비도 해야 되고 차례 준비도 해야 되고 네. 손님 맞이 뭐 근데 이제 오늘 밤에 네. 또 남자들이 또 술을 마실 거란 말이야. 그래갖고 또 늦잠 자고 또 이러면 내일 또 아침 또 대판 싸움 나는 건데요. 아, 그런데요. 네. 요즘 이제 가족 문화가 이제 많이 달라져서 남성분도 여자만 죽도록 일하고 남성은 그냥 뒷짐지고 무슨 TV나 텔레비전만 보고 이러지 않습니다. 옆에서 같이 거들어주고 설거지도 하고 밤도 까고 집안일 큰 거 뭐 이런 거 다 하고요. 네. 함께 전도 붙이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그 시부모님도 당연히 아들도 이렇게 참여시키는 거로 그렇게 이제 많이들 알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같이 오늘 밤이 굉장히 즐겁게 네. 음식도 같이 지금 아마 만들고 이러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대화가 너무 없어서 싸움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가 더 많고요. 서로 이제 대화를 많이 안 하다 보면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판단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서운한 게 이제 쌓여져 가는 거죠. 장모님하고 사위도 대화가 없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도 대화가 없어서 자기 딸이나 아들들한테만 지령을 내려서 전달이나 해줘라. 올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꼭 사단이 좀 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라도 그냥 편안하게 너무 피해의식 갖지 말고 그다음에 뭔가 이 가족관계라고 하는 거는 다 사실은 수평적인 관계로 존중과 배려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도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근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바로 잡고 그 다음에 좀 조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역지사지 사실은 이게 말은 쉬운데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서 아 그럴 수 있어 어머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받아들이고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네 이렇게 이제 좀 받아들이면 우리가 하나씩 이렇게 자기만 고집할 게 아니고 양보를 하면 나도 힘들었지만 어머님도 참 힘들었겠네 뭐 이제 나도 고생스러웠지만 장모님도 참 우리 많이 기다리고 마음고생 하셨겠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조금 많이 배려해주고 마음을 알아주는 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명절의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서로 간에 이제 명절 때 오랜만에 만나서 해야 될 얘기, 안 해야 될 얘기 뭐 다 잘 아실 수 있겠지만 그게 또 마음대로 잘 안 되시는데,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 입장에서 또 뭐 만나는 며느리나 또 이런 애들한테 뭐 직장 생활 하면은 뭐 저기 뭐야 어떻게 그 직장은 뭐 언제까지 다닐 거냐라든가 네.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정년할 때까지 다니는 거고 또 너희가 다니는 사람은 끝까지 다녀야 되는데 언제까지 다닐 거냐라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진급은 했냐. 옛날에 그 회사 그대로 댕기냐, 아직도 그때 그 직책이냐, 못 올라가냐, 이런 걸 자꾸 물어본단 말이에요, 불편하게. 먼저 얘기해 준 것도 아닌데. 맞아요. 이제 그런 불편한 이야기는 조금, 좀 삼가해야 될 이야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상대방 마음을 조금 헤아린다면, 상대방이 불편해하는 그런 말은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좀 네. 해야 되고, 만약에 예. 정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아들하고 좀 얘기를 나눠야 되겠다, 며느리하고 얘기를 나눠야 되겠다라고 하면 조용히 이렇게 좀 차 한 잔 마시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좀 먼저 들어본 다음에 그렇지. 그 다음에 뭔가를 너무 쉽게 툭툭 던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상처가 안 예. 받습니다. 아이 또 만년 그 저기 5급이냐? 아이 4급 안 됐어? 뭐 3급 안 됐고 이거 뭐 너무 힘들어 그런 표현들은요. 그러면 이제 뭐 가뜩이나 이제 좀 위축 들고 자존감도 좀 낮아지고 막 네네.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이제 어른들이 툭툭 던지는 말로 그렇게 한다면 네. 사실 이제 감정이 좀 많이 불편해지고 내년도에 만약에 명절 때 기분 좋게 가는 게 아니고 또 이번에는 무슨 소리를 듣나 해가지고 이제 사실 조금 피하고 싶고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뭐 애들한테 공부 잘하냐, 몇 등 했냐, 대학은 가겠냐, 이번에 취업은 했냐 이런 얘기들의 연장선에서 네. 어른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좀 조심스럽게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자 그래요. 우리 김숙기 원장님 이제 우리가 좀 이게 뭐 정리가 안 되는 얘기들이지만 정리를 한번 그래도 특집이니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 특집 소통하라.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될까? 지금 모여 있거나 또 내일 모일 텐데 최소한 이것만은 하지 말자. 네. 그리고 최소한 이것만은 하자라는 게 있다면 이것만은 한번 해보자. 이것만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네. 네. 저는 그거에 이제 가장 큰 거 이것만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건 뭐냐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표현도 이거는 기본이지 당연한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부분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며느리로서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사위로서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사위라면 누구든지 다 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조심해야 되고. 당연하다는 거. 네,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건 네. 당연한 게 아니고 애쓰고 있다라는 거를 인정해주고 수고한 부분에 대해서 고마움을 꼭 표현해 주시는 거. 그거는 꼭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명절에 가장 많이 쓰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힘들었지. 고생 많았지. 수고했어. 이런 이야기는 꼭 해줘야 됩니다. 힘들었지. 당신 많이 힘들었지. 당신 많이 힘들었지. 시어머니는 며느리한테 며느라가 네가 많이 애썼다 힘들었지 이렇게 얘기해주고 며느리도 어머님한테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님 많이 애쓰셨어요. 어머님이 가장 많이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이렇게 좀 이야기해 주는 거. 따뜻한 네.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결혼 이제 자제분들 시키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많은 또 이 청년들도 사실 이 방송을 듣고 있을 텐데 청년 총각들도 이 방송을 듣고 있을 텐데 이런 얘기 들으니까 더 결혼하기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저는 이제 그 반대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결혼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고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인식하고 조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도 좀 미리 하고 앞으로 행복해지려면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면 답이 다 있어. 예.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과거에 불행했던 전철을 밟지 않고 얼마든지 화목하고 화기애애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거에 대한 자기 확신과 믿음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김숙기 원장님에게 상담 받으실 분들은 하여튼 방송으로도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뭐 개인적으로 또 그 연락처를 그 회사 연락처를 좀 드리기도 할 테니까 가톨릭 평화방송 박철의 빵빵한 라디오 홈페이지에 저희 그 여러분의 그 성함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연들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 작가 선생님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예. 그리고 내일은 그 뭐가 나가냐면은 또 특집인데 당일인데 박재영 감독님과 함께 또 설 특집 빵빵한 영화 이야기 내일도 계속 되겠습니다. 모레도 저희는 계속 갑니다. 여러분은 뭐 명절이겠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숙기 원장님 오늘 저희 가톨릭 평화방송 박철의 빵빵한 라디오 처음이신 줄 알았더니 가톨릭 평화방송하고 그동안 소통을 많이 하셨네. 행사도 많이 하셨고. 네. 예. 콘서트도 하셨고. 네, 많이 참여했습니다. 이동우 씨랑도 또 같이 했었고. 몰랐어요? 미안합니다. 아, 미안하긴요. 네. 제가 영광인데요. 아니, 뭐, 네. 아주 원장님한테 이렇게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계속 많은 사람들 행복을 위해서 원장님 시간 내주시고, 또 좀 힘든 다툼의 얘기 들어주느라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 다 들어주시고 또 해결책 주시고 방향 제시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원장님 그 가족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하시고 또 아주 예쁜 며느리 멋진 사위 꼭 들어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행복한 설 명절 되시고요. 네, 그랬구나. 상대방 입장에서도 그럴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예, 화합하는 예, 그런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